데스크닥터 4편 대장암 편입니다. 오늘은 고신대 보건병원 소화기내과 박선자 교수님을 모시고 대장질환과 대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검진 이름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네. 검사받으러 오라고. 네네. 그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암 환자들의 어떤 발생을 좀 낮추고 사망률도 낮추기 위해서 국가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암 검사하라, 대장 검사하라 이렇게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통지서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대장 내시경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검진해서 해주는 대장암 검진은 대장 내시경이 아니고요. 대변 검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변 검사.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분변, 자멸 반응 검사. 좀 어렵죠. 분변은 말 그대로 대변이고 자멸은 잠자는 숨어 있다. 그러니까 피가 숨어 있다. 그러면 피가 숨어 있는 걸 찾아내는 검사. 대변에서 간단하게 해서 대변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 내시경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보는 검사가 대장암 검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대장 내시경을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대변 검사를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발견되면은 그렇죠. 대장 내시경을 하게 내시경을 됩니다. 하자. 네. 그러면은 대변 검사를 하는데 대변 검사를 해서 뭐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이고 환자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인데요. 대장암 환자 간단하게 말하면 대장암 환자 지금 한 100명을 모아가지고 대변 검사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한 몇 %나 이 양성, 그러니까 피가 나온다 이렇게 양성이 나올까요? 50%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불안한 요소죠. 그러니까 그러면 대장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대변 검사를 했는데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못 발견하는 거죠. 나머지 50%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이 무조건 모든 대장암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검진이라는 것은 돈을 작게 들이고 많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검사가 검진이거든요. 그리고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대변 그 검사를 하는 거지. 제일 정확한 검사를 한다고 한다면 대장 내시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왜 대장 내시경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대장 내시경은 해야 되는 의사도 많이 필요하고 또 안전성이 아직까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출혈을 하거나 천공이 일어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진으로는 대변 검사를 받아들이고 있고 대장 내시경은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데 지금 그것에 대한 국가적인 계속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얼마나 그럼 자주 해야 되면? 네. 뭐 자주 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면 매일 하면 제일 좋겠죠. 대장암을 발견하고 대장의 혹을 발견하는 측면만 본다면 매일 하면 제일 좋을 거예요. 매일 해서 대장 용종 제거하고 그러면 대장암 절대로 안 생기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대장암은 대장에 있는 용종에서 암으로 가기 때문에 매일 하면 절대로 안 생길 겁니다. 대장암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장 내시경 매일 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가 굶어 죽겠죠. 그러니까 얼마 만에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이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장 내시경을 정말 깨끗하게 잘했다 했을 때 언제 하면 좋겠냐. 그거는 내가 가족력이 있느냐, 대장암 가족력이 있느냐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되지만 깨끗하게 잘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대개는 5년 뒤에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용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용종은 떼도 되고 안 떼도 될 텐데 떼는 게 좋습니까? 반드시 뗍니까? 반드시 떼야 되는 혹이 있고요. 용종이 있고 사실은 안 떼도 되는 용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애매하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보고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다 제거해야 되는 용종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용종은 떼낸다. 네. 그럼 이제 용종을 떼냈으면은 그 다음에는 안심하고
대장 내시경을 안 해도 될 텐데 네.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용종을 떼내고 나서는 그 대장 내시경을 그 다음 해에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장의 용종을 제거했는데 그게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 몇 개가 있는가 여기 따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1cm 이상이고 3개 정도 이상이면서 또 조직 검사를 했는데 고등급 이형성이라고 해서 그런 종류가 있으면 그런 경우는 되게 3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5년.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우리 집에 이제 대장암 가족력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서 그 결정하시기 좋습니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이면 3년 후에 와서 다시 내시경 검사를 하고 네, 그다음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5년에 한 번 다시 와서 검사를 네. 하면 된다. 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매년 너무 자주 대시경 해달라고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분들한테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대장 내시경을 물론 매년 하는 것 하면 마음 편하시겠죠. 마음 편하고 또 하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경제적인 것도 있고 또 대장 내시경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사실은. 대장 내시경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해도 1000명에 1명, 뭐 10,000명에 1명 정도 천공도 일어나고 출혈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올 수 있으니까 적절한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겠는가. 그런 걸 다 따져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3년, 5년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니까 너무 이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용종을 발견하려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발생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암이 발생 안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용종이 나타나면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놔뒀어도 2, 3년 더 놔뒀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용종 너무 겁내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좀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이 대장암이 좀 발병하는 원인들이 좀 다양할 텐데요. 네. 최근에는 식습관도 많이 이제 소구가 됐고 또 사람들이 비만인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 비만하고 대장암하고 좀 직접적인 관계가 좀 있죠. 네, 그렇죠. 옛날 20, 30년 전에만 하더라도 한 2달 동안에 대장암 환자 1명 정도 볼까 말까 했거든요. 지금은 뭐 매일 환자들이 오잖아요. 그만큼 많아진 건 우리나라 그 식습관이 서구화 많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칼로리도 많이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비만 환자가 보통 그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한 1.2배 대장암 많이 생긴다, 1.5배 정도 많이 생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도 젊은 연령에 생길수록 더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비만해지는 거 말고 젊어서 비만하는 게 좀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밌는 거는 비만 수술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비만 너무 뚱뚱해가 수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위수술. 네, 그거 하고 나면 대장암 발생률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비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죠. 대장암 원인과 관련해서 또 이제 많은 질문 중에 변비와 좀 관계가 있느냐, 네. 뭐 이런 질문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치질 환자들이 또 많은데 네. 또 치질하고 또 대장암이 또 관계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질문이 좀 있을 많이 텐데. 하시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변비하고 대장암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가 있다, 또 관계 없다 이런 연구들이 뭐 좀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하나로 제가 설명하기는 곤란하지만 변비나 대장암이나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이제 식이섬유 섭취가 줄어들고 또 융준 섭취를 많이 하는 쪽에 생기지 않습니까? 변비 같은 경우 특히 저희도 보면 채소 같은 거 많이 먹으면 그다음 대변 잘 나온다 하거든요, 환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일정 부분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같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부분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보건대는 더 중요한 것은 변비 환자들이 내가 변비가 사실 아니고 정말 말하면 대장암인데 변비를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특히 직장암 환자들이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암이 딱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장에 대변이 내려오다가 대변이 시원하게 안 내려오고 그렇죠. 암이 딱 막고 있으니까 찔찔찔 새서 나오거든요. 시원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를 화장실에 생각한다. 변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인해가지고 변비약을 자꾸 먹다가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 치질도 말씀하셨지만 치질하고 대장암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질 환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치질 환자들이 피가 나오잖아요. 종종. 내 본래 피가 잘 나왔어. 이러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대장암에서 사실 피가 나온 건데, 직장암에서 피가 나온 건데, 그걸 나 치질이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미뤄서 늦게 발견되는 직장암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대장암 판정을 받고 나서도 대장암 수술을 안 하겠다, 못 하겠다는 그 환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대장암 환자들은 특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옛날에 이제 주머니 찬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항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직장암 환자들은 여기 항문 근처에 암이 생기기 때문에 항문을 살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옛날 말로 따지면 이제 항문을 찬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 수술 안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대장암이나 직장암은 수술 항문 필요 없어요. 인공항문 거의 그냥 수술하면 겉으로 남은 멀쩡하게, 특히 요즘은 복강형 수술을 많이 하니까 거의 상처 없이 잘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을 너무 마시고 수술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완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 대장암입니다. 그런 경우는 항문에 가까운 직장암 일부인 경우에 그런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걱정을 굳이 많이 네. 하실 필요는 없다는 네. 뜻이죠. 그리고 항문에 가까워도 요즘은 거의 많이 항문을 잘 살릴 수 있어요. 왜? 네. 방사선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항문에 딱 붙어 있지만 않으면 거의 대부분 살립니다. 네. 지금은 항문에서 이전에는 뭐 손가락 한 네, 손가락 뭐 이미 맞습니다. 말씀도 있었는데 네, 요즘은 어느 몇 센치까지 직장을 살릴 수 살릴 수 있느냐. 있습니까? 대개 2에서 3cm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다 살릴 살립니다. 수 있다. 네네. 거의 뭐 안심하고 네. 대장암 수술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예. 그 초기 대장암인 경우에 네. 그 내시경으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수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발견해서 용종을 발견하는데 그 용종 중에 일부는 암이죠. 그래서 초기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초기 대장암 중에서 아주 일부는 내시경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되게 점막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 이제 딱 붙어 있는 암 같은 경우 내시경으로 포를 뜨듯이 회의 포를 뜨듯이 탁 떠내서 그걸 싹 제거하면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대장 내시경을 해서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쉽게 또 끝날 수 있는데 암을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대장 내시경으로 하는 그 대장암 수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소화기내과 파트에서 하실 텐데요. 그렇죠. 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데요. 네, 점막 절제술 내지는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술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크기나 이런 거랑 다 관계는 하지만 완전 절제율, 그러니까 한꺼번에 완전히 다 일괄로 절제했느냐, 그리고 합병증이 얼마나 발생했느냐 이런 것으로 성공률을 따지는데요. 그 성공률에 있어서 대개 한 80에서 90% 이상을 우리나라 의사들은 대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세계 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초기 대장암이 아닌 그 말기 대장암인 경우에도 그 적극적으로 치료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네. 또 성공률이 좀 이전하고 좀 달라서 네, 많이 네. 올라갔다고 네. 하던데요. 네. 어느 정도입니까? 말기 대장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기 대장암. 네, 사기 대장암. 왜 말기라고 자꾸 환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1기부터 4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대장암은 연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기, 1기, 3기, 4기가 있는데 4기니까 끝이다. 그래서 말기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기는 정말로 아무 치료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 연명 치료만 하는 경우가 말기라고 해야 될 것 같고 4기 중에는 대장암 4기 중에는 간으로 전이되고 폐로 전이되고 했지만 그 항암 치료를 해서 크기를 많이 줄여가지고 간도 수술하고 폐도 수술해서 완치돼서 5년, 10년 멀쩡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라고 생각해서 말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기라도 완치될 수 있는 대장암 많다. 항상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기, 터미널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되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암 환자들 수술받은 환자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대장암은 수술하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항암 치료가 필요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면 항암 치료 필요한데 또 항암 치료 절대로 안 하겠다.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항암 치료를 해야만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또 검사를 해야 돼요. 재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검사들을 이제 병원에 오시면서 계속 꾸준히 해 가시고, 그다음 5년이 지난 뒤에 또 사실은 남아있는 대장에 또 용종이 생겨서 또 암이 생길 수 있죠. 대장은.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꾸준히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내 삶을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소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비만 이제 줄이셔서 이제 그런 내 삶을 리모델링 하셔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